지난달 10일 서울 구로구에서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70대 노모는 결국 숨졌습니다. 노모의 몸 여러 군데서 멍자국이 발견됐고 경찰은 119 신고를 냈던 40대 아들과 딸을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존속 폭행치사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전신 손상과 관련한 외인성 쇼크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집안에서 자주 실수를 해 재작년부터 폭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할머니가 맨날 다 이 눈탱 이런 데가 다 먹져갖고 다니고 나설 데가 없어. 부모는 계속 멍져서 그냥. 지난달 14일엔 경기 용인에서 50대 남성이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머니 때리면 돌아가실지 몰랐습니까? 어머니가 밥이나 약을 잘 먹지 않아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경찰은 최소 석 달 전부터 폭행이 계속된 걸로 보고 존속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나흘 사이 발생한 두 사건 모두 신고 이력은 없었고 노모들은 경찰 등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작년 노인학대 건수는 7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88%가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활동이 줄어든 노인 학대 정황 파악이 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목격을 하거나 했을 때 서슴없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만든 노인학대 신고 앱과 지자체 돌봄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지난해 2월 50대 A씨가 인천의 자택에서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술에 취했으니 바람을 쐬고 오란 어머니의 말에 화가 났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춘천에선 50대 B씨가 돈을 달라며 80대 아버지를 폭행했고 법원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지난 2022년 기준 6,800여 건으로 2018년에 비해 30% 넘게 늘었습니다. 86%가 가정 내 학대였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학대 피해를 겪은 노인들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기 위해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나이죠? 어머니 나이입니다. 부모 모시듯 그래요. 그 힘으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몇 년을. 여기 쉼터는 선사님들만 보내주셨나 그런 생각도 나고. 하지만 쉼터는 전국 20곳에 불과한 데다 한 번에 최대 5명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6개월까지만 머무를 수 있어 아직 가정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요. 자녀들이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 왔다고 이야기해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 노인학대와 방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지자체의 쉼터 확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쉼터뿐 아니라 노인학대 행위 자체를 막고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네, 이 내용 함께 취재한 정책문화부 정성진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참 가슴 아픈 소식인데 간병살인이 최근 들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을 간병하던 중 살해 유죄로 확정된 이 사건만 따져봐도 발생 건수는 지난 2006년 3건에서 2011년까지는 한 자릿수였는데 2012년부터는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2019년엔 26건, 2020년엔 22건 등 20건 이상 발생한 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고령화와 함께 간병살인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가능합니까? 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2007년부터 개호, 즉 간병과 돌봄을 이 범죄의 원인으로 하나로 신설해서 이 통계를 집계해 왔습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 먼저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한 겁니다. 일본 통계를 보면 가해자의 70% 이상이 남편이나 아들 같은 남성이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남성 간병교실 같은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또 2006년부터는 고령자 학대 방지, 양호자에 대한 지원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 양호자, 즉 간병인에 대한 지원까지 규정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간병살인 보고서를 펴낸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이 간병 책임을 가족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다면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정성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